저는 뭐 탄핵 어떤 국면은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탄핵 국면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습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거다. 어제 오늘까지 보여진 그 국내 증시 흐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비상기업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언제일지 대한 일정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일정이 나오는 것도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국민의 뜻에 맞게 또 이제 헌법의 절차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시선에 맞도록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엄 여파가 연말 증시의 불확실성을 계속 뒤르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이 혼란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집 방송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대비하는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특집을 맞아 여러분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투데이 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주식과 관련된 초성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방송도 보시고 따뜻한 커피도 챙기시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좀 평가해 보면은요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두 분은 올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여기서는 다사다난이라고 했지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식이죠. 사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돌아보면은 악재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던 시장이었다. 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은 뭐 전혀 시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악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악재만을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한 해였다. 그게 뭐 트럼프 당선도 악재.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에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누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비상계엄이 사실 뭐 진짜로 큰 펀치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날렸다. 뭐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코스피가 이번 달 만약 하락하게 되면 6개월 연속 하락이죠. 그리고 4월부터 코스닥도 조정이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6월 달 잠깐 반짝 반등하고 그러면은 이제 5월 7, 8, 9, 10, 11, 12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상 거의 8개월에 걸친 이제 8개월 중에 7개월 하락하는 이런 장은 근 뭐 한 10여 년 동안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뭐 금투세 이슈가 이제 올해 4월부터 발생해서 뭐 특히 중소형주 종목들을 내리꽂았고 트럼프 리스크, 뭐 정책적 해즈, 그 12월 3일에 사실 외국인들의 그 선물이라든가 현물 포지션이 상방으로 딱 재면서 드디어 산탈레니가 오나라고 딱 기대를 했던 그 날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터지면서 뭐 지금 다시 한번 또 그 지수의 레벨 다운이 되었는데 이러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시점이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뭔가 이제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공격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매수하셨다 이런 이제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자 평론가님 이게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녹화는 사실 11일이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되는 게 한 14일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날 또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민족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엄혹한 시기를 다 견디고 민주화를 이뤄냈고요. 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거든요. 저는 뭐 탄핵 어떤 국면은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탄핵 국면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습 자체가 확연히 달라질 거다. 이게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생각보다 뭐 한두 달이 걸린다거나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뭐 뒤에서 이제 환율 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금융 지주회사들에 대한 어떤 부담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들, 국가적인 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요. 줄줄이 금융지주회사, 그다음에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거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불확실성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없애는 게 그게 정치가 할 몫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짜로 저렴한 한국 주식시장,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 국면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수습하냐에 따라서 그 한국 시장의 모습,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 없애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님께서는 이런 탄핵 정국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실 거라 보세요? 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뭐 이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꼴에 생각 들고요. 그 지난 이제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보여진 그 국내 증시 흐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예산안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수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 폐지가 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 그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런 비상기업 사태 때문에 예산안도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건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일부는 해소했지만은 그 현재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역부족인 것 같고요. 탄핵 그 소추안이 이제 올라는 갔는데 이제 14일날 이제 표결을 하겠죠. 다만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 2월 하야, 뭐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그 거부를 한 상태고, 그 탄핵 심판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그 끝났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 장기화 사태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여전히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이런 정치적 혼란이 국내 경기에 약간 그 독감 같은 이런 그 감기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이게 몸져 누울 수 있거든요. 이게 폐렴이 되고 중증이 돼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또 확대가 되는 상태였고, 지금 국내 내수가 지금 침체 분위기에 있거든요. 지금 장사도 되게 안 되고 공실도 많고. 제가 상권마트 돌아다녀 보면은 빈 그 사무실이 되게 많아요. 그 상가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부동산 경기도 잠깐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하락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요즘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물려서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길어졌을 때는 이런 혼란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포브스에서 얘기하는 잃어버린 10년, 일본 같은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너무 좀 선짓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사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 옳다는 걸 증명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비상기업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언제일지 대한 일정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 예상할 수 있겠고, 이러한 일정이 나오는 것도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국민의 뜻에 맞게, 또 이제 헌법의 절차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시선에 맞도록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원화 가치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지금 뭐 1,500원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환율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평론가님, 지금 환율에 대해 환율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 달러 강세로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 약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그 정치적 불안정, 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환율 자체가 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공공연한 뭐 비밀도 아니죠. 사실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이제 막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어떤 기사 하나가 났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기사였는데, TS 롬바르드라는 글로벌 리서치가 있는데 거기 리포트 하나를 냈는데, 탄핵이 마무리되고 한국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굉장히 순항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거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 받는 방식,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이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갖다가 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 저도 그냥 한국은행 총재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우리가 그 낮은 원달러 환율이 낮은 상태로의 복귀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 자체가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고 또 한국의 그 직접 투자 자체가 직간접 투자 자체가 워낙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많아요. 그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미국 주식, 뭐 국장에서 탈출해서 전부 다 미국 주식으로 몰려가는 현상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같은 낮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현상은 급격한 원화 강세 현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정말 개인 매도세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사님 지금 그럼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 또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디가 바닥일지의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지수에서 이제 PBR이 뭐 0.83배가 대체로 이제 역사적인 항상 바닥을 찍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도 그 후행 PBR이 0.83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10월달 그때도 이제 지수 저점 그때도 이제 PBR 0.83배 그리고 19년도 8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갈등 터질 때도 그때도 이제 0.83배가 저점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깬 사례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0.71배 요거인데 사실 이제 그 PBR로는 사실 뭐 어떤 목표가라든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지표로 쓰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 정도만큼 쌌다 많이 떨어졌다 그런 정도로 쓸 때 쓰면은 뭐 대략 비슷하게 맞긴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14일 결과를 봐야지 그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사실 결과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도 과연 뭐 그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이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일단 14일 가서 그러고 말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그렇게 움직일까요? 지난 이제 그 총선에 이제 그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금수세에 대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특히 코스닥 종목들의 그런 종목이 심했는데 뭐 50에서 60%씩 빠진 종목들이 지금 숱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는 거의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뭐 한 1.7%, 1.5%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게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1,000억을 넘게 그 장중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왔고. 같은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 이런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버텼던 종목들 특히 이제 연기금이 계속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사던 종목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이 이 금수세 폐지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반영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흐름도 좋겠지만은 금수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를 놓을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그전에 주도주보다도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진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 이런 탄핵 정국 그 비현상계 사태 이런 탄핵 정국만 좀 마무리가 빨리 된다고 했을 때는 꽤 우리가 내년도에 큰 장이 제법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된다는 전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5년에는요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만 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찐코노미를 통해서 핵심 정보도 많이 알아가시고 성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